10월 24일 금요일 오늘 주간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간 연패 중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죠? 예, 계속 이제 배구에서 배구 특유의 죽이는 그런 흐름도 좀 많은 것 같고, 어제는 소갓지롱 이런 거 야간은 좋았습니다. 야간은 또 9연승이고요. 지금 3일 연속 좀 주력 라인은 좀 빵꾸가 나가지고 좀 아쉽기는 한데, 9연승 구간에 6일은 연속 주력 적중이 올라왔고 올킬도 2번이나 올라왔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농구는 반대를 저는 볼 수 없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클 썬더 승의 언은 이거 연장 가서 죽였죠, 그렇죠? 이것도 좋아 보이는 경기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오클랜드는 수비가 좋은데 득점력이 지금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언더가 사실상 거의 국룰인데 연장 가서 죽였고요. 역시 스쿼드상 덴버를 안 보기가 조금 힘든데 커치넌 모드가 나왔고, 그러니까 딱 두 경기면은 이렇게 좀 튀는 경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난하게 볼 수 있는 건 오클 승에 이제 핸디는 사실 뭐 인디애나를 볼 수도 있죠. 오클이 지금 경기로 좀 들라오니까. 근데 오클 승에 덴버 역의 요 정도인데, 덴버 역은 살짝 죽였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무난하게 뭐 축구 한 박스, 느바 한 박스 갖고 와가지고 축구 한 박스 들고 왔다. 축구들은 정배밖에 안 보여가지고 정배 골라가는 게 좀 중요했다고 봤는데 잘 골랐습니다. 리옹승의 배승. 오늘 야구가 마지막이죠? 5차전이죠? 5차전으로 진행을 돼요. 아시다시피 지르탕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고 앞 시리즈들의 이제 흐름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기세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이 좀 나을 수 있겠죠. 나을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오늘 5차전 홈에서 경기를 한다. 그리고 지금 양 팀 다 이제 피로도가 있을 만한 일정인데 이런 일정에서는 당연히 삼성이 조금 더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선발은 코디 폰세고요. 폰세는 아시다시피 첫 경기에서 좋지가 않았고 시즌 막판에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선수 처음에 올 때 능력이 있는 선수다. 하지만 이 내구성이 검증이 안 된 선수다. 커리어 내내 풀타임을 치러본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즌 막판에 그런 모습들이 조금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충분히 쉬고 온 포시에서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첫 번째 경기에서 던지는 걸 보면 전체적인 구속은 잘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 150 중반 빵빵 나왔지만 뭐 삼성이 잘 친 것도 있지만 공 끝에 힘이 저는 좀 약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본인의 말로는 뭐 삼성이 잘 쳤다. 다음 경기에서 뭐 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도 조금 맞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공 끝에 힘이 별로였다는 거 충분히 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은 잘 나왔지만 하지만은 폰세는 구위만 메인인 선수는 아니죠. 이 선수는 로케이션도 다양하고 변화구들의 완성도도 다 좋은 편이기 때문에 역시나 뭐 꾸역 피칭 같은 것도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은 아시다시피 5차전이기 때문에 뒤가 없는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뒤가 없는 운영을 어떤 투수를 어떻게 붙일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고 그 선수들이 나왔을 때를 한번 좀 뜯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첫 번째 후보는 와이스입니다. 제가 와이스가 두 번째 경기에서 나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와이스는 삼성전 상성이 좋지 않다. 그 근거를 제가 뭐로 들었었냐. 와이스는 원래 좌상바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좌상바가 없어요. 그거는 올해 본인 이제 커리어 하이고 고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덜 드러난 건데 야구에서는 여러분들 공식이 있어요. 야구에서 좌상바, 우상바가 나오는 공식이 있어. 그걸 제가 지금 뭐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 공식이 있고 와이스는 그 공식에 해당하는 선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휘는 스위퍼, 그리고 포심, 구위가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서드 피치가 약하기 때문에 스타일상 이 선수는 좌상바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구위로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요소였는데 충분히 쉬고 와서도 이겨내질 못했단 말이야. 삼성은 좌가 메인 라인업이고. 그래서 저는 와이스가 오늘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이거는 한화가 역시 선택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카드라는 거는 말씀을 드려볼 만해요. 충분히 쉬고 와서도 9위를 못 이겼다. 본인이 상성상의 불리함을. 이거는 벤치에서 선택하기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오늘 뒤에 붙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
역시나 문동주입니다. 예, 근데 문동주도 오늘은 리스크가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포시에서 가장 여러분들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뭡니까? 한 경기 데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하고 본 게 30년이 넘거든요. 근데 이 포시를 볼 때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이 한 경기 데미지가 생각보다 세다라는 걸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크보는 업셋이 잘 안 나오는 거야. 특히나 위로 갈수록 더 업셋이 안 나와요. 밑에서는 조금 나오는데. 왜냐면 위에서는 더 오래 쉬고 기다리기 때문에 이런 데미지가 상대적으로 덜 하니까. 그런 거고요. 원태인 두 경기 그렇게 잘 던졌지 않습니까? 근데 세 경기에서 터졌죠. 근데 저는 원태인 경기 언더를 봤지만 원태인을 생각하고 그리고 일정이 8일 쉬고 일정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원태인 1회 던지는 거 보고 이거 오반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팔이 안 넘어가더라고. 예. 저 이제 선수 출신이잖아요. 제가 이제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단 말이야. 원태인은 원래도 팔이 조금 뒤에서 나오는 양반인데 팔이 안 넘어와. 그렇게 되면은 변화구들이 어떻게 되냐? 몰려요. 예, 팔이 넘어오면서 긁혀가지고 앞으로 가가서 꼬꾸라져야 되거든. 근데 안 넘어오면 어떻게 되냐? 붕 떠서 가운데로 들어가. 그런 공도 1, 2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바가 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맥락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동주가 지금 잘 던지고 있는 건 오케이입니다. 근데 세 번째 등판이란 말이죠. 이거는 앞에 동주가 또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예, 이거는 뭐 K바 K고 사람 바이 사람이긴 하지만 조금씩 안 좋아질 거라고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경기에서도 저는 구속이나 구위가 조금은 좀 떨어져 보이더라고요. 첫 경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 동주도 아마 문동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제가 봤을 때. 근데 동주도 리스크가 앞 경기처럼 계산을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렇다 해서 현실적으로는 아마 폰세 뒤에 문동주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김서현입니다. 김서현은 나는 믿을 거야, 김서현 믿을 거야를 지금 시전을 했죠. 예, 김서현이 여전히 불안함에도, 그래서 요거는 뭐 리스크로 당연히 놔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쪽 이제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그럼 최원태는 괜찮냐? 저는 오늘 메이저리그에서 여러분들 LA 다저스 선발로 나오는 스넬 있잖아요. 저는 스넬하고 최원태는 그래도 이 이제 연속해서 나오는 쪽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두 선수들이 주무기로 체인지업을 많이 쓰고 저는 스네일이 지금 포스에서 몇 경기째 건재하게 던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체인지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 메이저리그에서 롱런하는 선수들의 특징, 아웃라이어 부상을 당하지 않고 롱런하는 선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체인지업을 던진 선수들이 많거든. 아무래도 스플리터 아니면 체인지업 두 가지 구종 중에 하나를 보통 선택하거든요. 근데 체인지업이 아무래도 팔의 부담이 조금 적기 때문에 이런 포시의 스태미너 면에서는 최원태 당연히 세 번째 등판이니까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스넬이나 최원태 같이 체인지업을 주로 쓰는 선수들은 조금 좀 덜 할 수는 있다. 근데 이건 사실 원태인도 마찬가지긴 해요. 원태인도 체인지업 러기 때문에. 네, 아무튼 최원태도 두 경기를 굉장히 잘 던졌고 최원태는 저는 약간 이 선수가 어떤 이런 요거를 좀 많이 탔던 선수라고 생각해요. 최원태는 원래 어떤 선수입니까? 원래 싱커볼레요, 이 선수. 원래 데뷔 때 이 선수가 굉장히 잘했지만 가을에서 못했고 뭐 저기 뭐 국대에 가서 못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원래는 체인지업 러고 원래는 싱커볼러예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뭐 잠실도 가고 이래저래 좀 잘 안 풀리면서 스타일도 좀 바꿔봤죠. 구위형으로 바꿔보고 어쨌고. 근데 저는 이번 포시에서 최원태가 잘 던지는 이유가 구속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인지업의 무브가 지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최원태 세 번째 등판이기 때문에 별로일 가능성 충분히 열어놔야 되겠지만은 체인지업이 어느 정도 좀 상쇄해 줄 수 있고 호투 가능성도 저는 조금은 열어놔야 된다. 조금은.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계산해야 될 건 뭡니까? 삼성이 이제 뒤에 나올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최원태가 만약에 무너지면 어떨까 할 겁니까? 그죠? 하나는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와이스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뭐 상황이 되면 쓰겠지만 문동주일 가능성이 높다. 삼성은 까라비토밖에 없어요. 지금 몬테인 못 나옵니다. 후라도 못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나와도 지금 포시에서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도 기대감이 그렇게 썩 높지 않고 까라비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까라비토일 가능성. 그러면 아무래도 양 팀 다 선발 불펜 뒤에 붙을 수 있는 카드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둘 다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들. 분명히 이 달 감독님의 운영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화의 최대 장점은 뭡니까? 투수의 양과 질이 좋은 팀이잖아. 근데 그걸 제대로 활용하고 있냐?
아닙니다. 예. 이 단기전에서는 형들 저는 이 눈물의 교체쇼 이런 것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리고 긁히는 애들도 누구 하나 걸릴 수도 있어. 예. 그러면서 자신감을 얻으면서 막 시리즈를 캐리하고 그런 선수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디트로이트의 멜튼 같은 애들. 근데 그런 것도 너무 하고 너무 이제 슬럼슬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운영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팀인데 그걸 너무 못 쓰고 있다는 생각도 자꾸 하게 돼요. 아무튼 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최원태가 잘 던질 가능성도 저는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전체적인 왁구, 불펜의 왁구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하나 쪽을 봐줘야 된다 오늘은. 그리고 최원태는 폰세는 두 번째 등판이고 최원태가 세 번째 등판이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하나승에 오버 보겠습니다. 오늘은 경기 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길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은 KT 소닉푸 때 고향 소노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절차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방송을 늦게 켰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말씀을 좀 드린 건데 추천 절차 안 받고 안 눌러주시면 계속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자꾸 이러면 곤란해. KT 5승 2패 하고 있고요. KT 소닉붐 다운 경기들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예상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허훈이 빠지니까 1번에서 아쉬움이 그래도 김선영으로 채우긴 하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 용병들 퀄리티가 좀 아쉽고 이제 딱 그 정도 예상대로 나오고 있고 2패는 전부 원정이었고 역시 홈에서 강하다는 부분도 올 시즌 내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간만에 다득점 경기를 한번 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봐줄만 하겠죠. 두 자릿수 득점을 했던 선수가 하윤기, 힉스, 김선영, 박준영, 윌리엄스, 까골랑한. 네. 일단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힉스는 고점이 분명한 선수거든요. 이 선수는 그냥 딱 거기까지야. 이거를 뚫고 갈 수 있는 선수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런 면에서는 윌리엄스가 저는 고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선수를 조금 기다려 보고 있는 그 정도 느낌이고요. 조금씩 컨디션이 좋아지는 느낌은 있어요. 아직 플레이 타임을 길게 못 가져가긴 하지만. 그렇다. 그리고 오늘 소노하고 KT가 만나죠. 이 팀의 왁구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달라지질 않았습니다. KT의 농구하고 소노의 농구는 올해도 비슷해요. 뭐가 달라졌죠? KT 포워드진의 에너지 레벨, 리바운드, 득점력은 아쉽고 똑같지. 용병 조금 달라졌는데 용병도 원래 4번 용병 쓰던 팀이지. 소노 똑같습니다. 양궁 농구 해야 돼요. 4번 너무 약하고 포워드진 너무 약하고 5번 용병 뽑아가지고 킥아웃, 뭐 포스트업, 리바운드, 그리고 양궁 농구 이거 해야 되는 팀이고 이정현 해줘. 왁구가 똑같습니다. 작년에 양 팀이 맞붙어서 KT가 한 경기 빼고 전부 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상성이 안 좋아요, 소노가. 상성이. 왜 상성이 안 좋냐.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노는 포워드진이 약해요. 그리고 리그에서 포워드진이 가장 좋은 팀은 KT예요. 뭐 그 다음 정도 하면은 뭐 DB 정도 될까요? DB나 뭐 장판? 장판이 건강하면 포워드진 높이가 좋으니까. 근데 이 4번이 약한 팀들이 몇 팀 있거든요. 뭐 가스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소노라든지 이런 팀들은 KT 만났을 때 상성적으로 너무 좋지가 않아. 아마 오늘도 리바운드에서 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일단 직전 경기 한번 좀 쑥 한번 훑어보면요. 최근에 두 경기 고양 소노가 한 걸 보면은 장판전에 개 털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경기가 백투백인가 그랬을 거예요. 백투백이긴 하고 그리고 경기 초반에 나이트가 뭐 4파울을 하면서 경기가 말린 것도 있지만 뭐 그렇게 리바운드가 좋은 팀이 아닌 장판한테 리바운드 개 털렸습니다. 이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KT랑 왁구가 그래도 조금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DB 상대를 어땠냐. 리바운드 역시 털렸습니다. 이날 외곽 10개 성공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소노가 외곽을 10개 이상 성공한 그러니까 소노는 양궁 농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양궁 농구를 해야 되고 이긴 경기 두 경기를 한번 볼게요. 3점 10개 터졌어. SK전에 승리했고 까공전에 3점 11개 터졌어. 승리했고 이 양반들이 3점을 10개 이상 성공하고 패배한 경기가 딱 한 경기예요. 그 경기가 어디냐? DB예요. DB. 왜 졌을까요? 페인트 존에서 역시나 발렸다. 그죠? DB는 역시 포워드진이 좋고 높이가 좋은 팀이죠. KT하고 색깔이 조금은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스코어링이 아쉽고 높이가 좋고.
그러니까 삼진이 잘 터진 날에도 DB한테 졌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는 우리가 이제 분석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손호를 볼 수 있는 요소는 많이 없어요. 예. 근데 작년에 한 경기 이겼잖아, 손호가. 그 경기 어떻게 이겼을까? 이정현이 긁혀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이제 손호가 이기고 뭐 핸디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이정현이 긁히는 거 또는 뭐 나이트가 아무래도 KT가 5번 용병은 아니니까. 근데 KT가 5번 용병을 안 쓰는 이유는 뭡니까? 예, 포워드니 세고 하용기가 있잖아. 헬프로 쇼부로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5번 매치업에서 많이 안 밀린단 말이야. 예. 근데 나이트가 5번에서는 방구 좀 끼는 양반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기대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정현이 여러분들 솔직하게 우리가 옛날에 알던 이정현입니까? 아니거든. 뭐한 번씩 긁히는 경기가 있긴 하지만 올해 3점 14%예요, 이 양반. 저는 이정현이 조금 망가졌다는 생각도 계속은 하게 돼. 뭐 한 번씩 긁히는 경기가 있겠지. 그래도 뭐 스타 플레이하고 그렇긴 한데. 근데 이 양반이 왜 망가졌을까? 옛날에 오노아코부터 할 때 보면은 이 양반이 계속 몰빵을 합니다. 평생. 이 양반밖에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약간 뭐 잔부상도 좀 많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커리어가 올라가야 되는 선수인데 뭔가 좀 아쉬움이 계속 느껴져요. 예. 내가 알던 이정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 그런 거고. 예. 요거는 뭐 상성상으로는 KT를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이 경기에서 변수가 뜬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KT의 야투율, 예. 그리고 손호의 이정현이나 이재도 캠바오 이런 에이스들의 어떤 긁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 근데 상성적으로는 요거는 KT를 보는 게 맞다. 예, KT 마엔까지 보고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언더 오바 퐁당퐁당이 좀 심하거든. 오늘 언더 차례고 언더를 볼만한 사이즈기도 해요. 예, 이 두 매치업은 그죠? 예, 언더를 볼만한 사이즈기도 하다. 예, 어제 농구도 제가 약간 오바 사이즈이고 퐁당퐁당이니까 오바 보자 뭐 그런 얘기 드렸었고 들고 갔고 그죠? 오바 잘 놔줬죠. 예, 그리고 어제 다 사람들 삼성 많이 볼 때 제가 어제 모비스를 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죠? 제가 거기서도 4번 얘기를 했어요. 예, 높이 차이. 어제 실제로 어땠어? 양팀 다 양궁농구 차이에다가 리바운드하고 페인트 존 차이가 조금 있다. 근데 모비스 이승현을 막지를 못했죠. 이 삼성이. 그런 겁니다. 예. 다음은 우리카드 대 옥저. 어제 삼성도 근데 많이 가더라.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배구 두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배는 지금 계속 역배가 뜨고 있거든요. 예, 지금 똥배 경기도 계속 역배가 뜨고 있는데 이러다 이제 한번 틀어질 흐름을 좀 잡기는 잡아야 돼요. 예, 계속 역배가 뜨고 있다. 오늘 일단 기준 좀 보니까 오늘 한번 좀 틀어야 되나 싶은 생각 정도는 드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우카 대 옥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첫 경기 한국전력 상대로 3세트 셧아웃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게 형들 되게 좋았거든. 경기력이 우카가 일단은 배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공격이 다채로운 게 제일 좋아요. 그쵸? 예, 뭐 미들에서 뭐 이동 공격도 하고 좌우 쌍포에다가 여러 가지 패턴이 많은 게 제일 좋단 말이야. 그래야 상대 블로킹을 뺄 수 있으니까. 그죠? 어제 실바가 고생했던 것도 뭡니까? 그쵸? 미들이 좋은 정호영한테 계속 막힌 이유가 뭐야? 몰빵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뚫어낼 수 있는 게 실바긴 하지만은 배구에서는 역시 다채로운 게 최고 좋습니다. 그죠? 첫 번째 경기에서 아주 그런 부분에서 장점을 보여줬다. 예, 아라우조, 알리, 김지한 이 삼각편대가 굉장히 밸런스를 잘 이루었다. 이런 부분도 인상적이고요. 아라우조 공성 58%, 알리 54%. 아시다시피 알리 약간 어린 선수지만 아코 용병 쪽에선 탑티어입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는 맨날 뭐 점프 뛰고 이제 무릎 아픈 척하고 맨날 그러긴 했지만은 잘하는 선수고 아라우조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높은 타점, 점프력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주 우리 카드 올해 티어가 조금 올라가겠다 그런 생각 정도는 일단은 들었고요. 예, 근데 이제 상대가 세터 문제가 좀 심각한 한국전력을 상대했기 때문에 조금 더 센 팀을 한번 만나 보면 어떻게 달라질지 조금 궁금하고 좀 쓸데없는 범실이 좀 많기는 많았어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도 리스크를 한번 찝어볼 만한 것 같고. 상대가 너무 약했고 공격 조합이 전혀 안 되는 한국전력 서재덕 혼자 똥까시 했던 한국전력을 상대했던 거기 때문에 감안은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또 뭐 홈경기니까 기대감이 또 있죠. 옥저 삼성화재 첫 경기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다. 역시나 삼성화재도
빅터하고 손발이 좀 많이 안 맞았던 경기기는 해요. 그죠? 이 경기는 옥저는 이제 디미가 점유율 56% 몰빵을 들어갔어요. 근데 몰빵을 들어갔는데 풀세트 몰빵을 했으니까 당연히 뭐 공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걸 감안해도 시즌 초반인데 공성이 41%면은 몰빵은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고 상대 에이스인 아라우조하고 비교를 하면 첫 경기에서 퍼포먼스 조금 상대적으로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이 경기 몰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송이찬이나 정광인의 폼이 좀 아쉬웠다는 거. 예. 그래도 긍정적인 건 이날 박창성이 미들에서 블록키를 8개나 잡아냈다. 5대2도 미들에서는 나빠 보이지는 않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경기는 양 팀 다 좀 긍정적으로 볼 요소, 부정적으로 볼 요소들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역시나 이제 우리 카드를 좀 봐줘야 되는 경기 아닌가 그런 면에서. 근데 생각보다는 우리 카드를 배당을 너무 잘 준 부분도 있어가지고 약간은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경기 자체는 꽤나 좀 타이트할 거라고 보고, 예. 옥저도 일단은 해볼 만은 하다. 예. 그래도 용병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경기였다. 우리 카드 승에 그래도 오바 정도는, 예. 오바 옥적 한번 비벼볼 만은 할 것 같아. 예, 비벼볼 만은. 조금씩 우카가 좀 나와 보이긴 하는데 다음 경기는 문제의 여배고요. 예, 지금 느바도 여러분들 주작 걸려가지고 지금 포틀 감독 걸리고 느바 이 새끼들 주작 있을 줄 알았어, 그지? 이 새끼들 다 잡아 족쳐야지. 예. 여배가 지금 조금 고민스럽죠. 계속 그죠. 여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배들이 뜨고 있고 이제 그런 게 뜨는 게 이제 국내 스포츠기는 한데 진짜 뭐 몰리는 거 무지성으로 반대 나오는 수준으로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지금 이제 계속 여배가 뜨고 있거든요. 예. 계속 지금 개막하고 똥배인데 여배 지금 3일 연속 여배인가 떴을 거야. 그래서 이제 슬슬 한번 접을 타이밍을 좀 봐야 되는 그 정도 이제 상황 정도일 것 같아요. 통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첫 경기 기름전에 3대1 패배, 빅토리아 덴착 몰빵에 가까운 배구를 했고요. 이제 미들에서 이주와 최정민을 선전을 했다. 국내 자원진들 좀 아쉬웠죠. 예, 육서영. 네, 아닙니다. 우리 서영이 누나가 좀 존버탄 게 좀 아쉬웠다. 근데 빅토리아 덴착은 그래도 몰빵도 어느 정도 해볼 만한 양반이긴 하죠. 아직 젊은 선수라서 좀 기복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알리사 너무 별로기는 했고, 범실 너무너무 많기는 했다. 아무튼 뭐 첫 경기는 좀 너무 별로였다. 확실히 전 세계 스포츠가 비슷합니다. 저 상위권으로 예상되는 팀들이 시즌 초반에 정신 못 차리는 거는 뭐 똑같은 것 같아요. 덴버도 그렇고 OKC도 그렇고 여기 뭐 도공하고 기업도 그렇고. 반대로 페퍼, 박은서 대 시마무라가 진짜 미친 대활약을 했죠. 그렇죠? 시마무라가 진짜 보통이 아닙니다. 그죠? 너무너무 인상적이었고, 이 양반은 진짜 사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메가는 공격이었지만 이 양반은 미들이잖아. 그래서 다른 포지션이긴 하지만 이 양반도, 와, 진짜 사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그런 경기였고요. 박은서 잘한 거 알겠어. 잘한 거 알겠고, 뭐, 시마무라 엄청난 건 알겠는데, 오늘도 어쨌든 용병 1옵션이 없이 경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기준점을 보세요. 179를 줬잖아, 그치? 요거는 이제 딱 오바 물게 하고 통장이 두드러 패는 요런 그림 조금 그려지는 기준점 배당인 것 같거든요, 저는. 계속 역배가 뜨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했을 때 오늘은 기업이 언제 그랬냐는 듯. MC 호철이 또 이제 홈에서 뭐 승리 한번 거두겠죠. 통장 마이너 언더. 아, 그래도 오버는 안 보기가 힘들어 보이는데. 언더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요거는 오바. 요거는 오바. 요거는 오바. 요거는 오바. 요거는 오바. 안 뜨면 이것도 주작인데. 이것도 조사 좀 하세요. 국내 배구도. 이거 무조건 나온다, 이거 철컹철컹. 라인업 늦게 띄우고 이런 거. 조사 좀 해보세요, 국정원. 아니, 꾸준히 조사를 하라 이 말이지. 그 도핑 검사 하듯이. 라인은 맨날 늦게 띄우고 이거 무조건 나와 이거. 느바도 지금 난리 났는데. 아무튼 특히 배구. 그리고 국내 농구는 심판들 조사해야 돼. 심판들. 국내 농구는 심판하고 배구는 이 라인업 장난질. 오늘은 통장 쓰게 이거 오바 약간 냄새나긴 하는데 그래도 오바 안 보긴 조금 힘든 것 같긴 합니다. 오버 보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